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커마의 실기 중에서 함수는 제일 마지막에 할 거라서 바로 데이터 관리 부분으로 넘어왔고요. 챕터 9 부분합하고 데이터 정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총 8개 시트 중에서 5번 시트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한번 해볼 텐데 이 중에서 부분합은 좀 많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각각이 지금 제가 렉스미디어 교재로 실기 교재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렉스미디어 실기 교재에 보시면은 지금 두 개씩 엮어놨어요. 그래서 부분학과 정렬을 엮어놓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와 뭐 데이터 병합을 엮어놓고 그랬는데 이 두 개가 5번, 6번 시트로 해서 하나에 10점씩 해서 총 20점짜리 그 문제들이 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실수로 해서 감점이 됐다면 그냥 10점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분석을 들어갈 텐데요. 렉스미디어 실기교재 84페이지입니다. 거마리기 2급 실기교재 84페이지고요. 자, 우선은 순서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되냐면 먼저 정렬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부분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데이터를 나누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중간 합들, 우리가 중간 합이라고 부르는 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정렬부터 해야 된다. 정렬. 항상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A3에다 놓고요. 데이터에 정렬을 눌러서 정렬을 한번 해볼 텐데 이 정렬은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나오죠.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세요. 그래서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자, 정렬 기준을 보시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사용자 지정 목록이 있는데 이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자 지정 목록은 내가 정렬하는 기준을 예를 들어서 영업 1부, 영업 2부, 영업 3부, 영업 4부, 영업 5부 순으로 하고 싶다. 그런 것들은 엑셀에 정렬 기준에 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입력할 때는 사용자 지정 목록에 가서 우리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에 가서 입력하실 때는 자, 새 목록 밑으로 내려다 보면 이렇게 지금 입력되어 있는 것들 오른쪽에 보면은 회색으로 되어 있죠. 얘는 초기 세팅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쭉 내려볼까요? 초기 세팅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번에 제가 필기할 때 입력했던 가나드라마바사 아니면 영업기획 생산 물류부 같은 경우 오른쪽이 목록 항목이 하얗죠. 이런 것들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입력한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입력하실 때는 저처럼 이렇게 하나씩 엔터를 쳐서 입력해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콤마로 구분지어서 직접 입력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렬 기준은 셀색, 글꼴색, 조건부 서식, 아이콘 순으로 정리가 되고 요거 물어보는 이론 문제도 있었죠. 그 다음에 옵션이라는 걸 들어가게 되면 2급에서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정렬하는 것밖에 안 나와요. 거의 표가 세로표이기 때문에. 하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하는 문제가 아주 가끔 한번 나올 때가 있더라.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옵션을 바꿔 주셔야 된다는 거. 자, 지금은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라 했기 때문에 확인 눌러 주시고요. 예, 정렬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부분합을 들어가는데 자, 부분합 메뉴 띄워놓고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문제 이제 지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먼저 정렬하고 지문으로 올라간다. 지문으로 올라가면 학과별 그러면 그룹할 항목은 여기서 학과가 들어갑니다. 즉 여기가 뭐냐면 정렬 기준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렬 기준. 지금은 우연치 않게 학과가 먼저 돼 있는데 보통 시험 보실 때는 가장 많이 틀리는 이유가 얘를 안 바꿔서 정렬 기준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합계의 최대죠. 앞에 나온 건 내가 여기 영역에서 부분합을 계산할 항목을 찍으라는 얘기고요. 뭐뭐의 다음이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합계의 최대니까 여기 합계가 최대가 둘 중에 뭐가 함수? 최대가 함수가 되겠죠. 합계의 최대.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부분합을 할 때는 밑에 있는 새로운 값수로 대체, 그룹 사이의 페이지 나누기,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처음에 뭐만? 그룹할 항목, 사용함수, 부분합할 계산 항목만 체크하고 바로 확인. 자, 그러면 첫 번째 함수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함수가 경영정보 최대 밑에 깔렸죠. 그 다음에 그림처럼 하려면 이 위에 있는 평균은 두 번째 함수예요. 두 번째 입력하면은 지금 밑에 게 처음 입력한 게 밑에 깔리고 두 번째 게 위에 올라갑니다. 자, 그대로 또 뭐예요? 부분을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룹 항목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요. 이상 없으면 바로 뭐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의 평균인데 처음에 내가 체크했던 합계가 먼저 선택되어 있죠. 얘 먼저 해제해주고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의 평균이죠. 뭐뭐의 평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부분합에서는 두 번째 함수를 입력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체를 해제해 주시라. 이 새로운 값으로 대체를 만약에 선택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넣은 교양정보 최대, 유아교육 최대 위에 덮어 씌우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의 평균을 구한 게. 근데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은 밑에 깔리고 위에 하나가 더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체를 꼭 해제를 해 주셔야 된다. 확인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두 번째 지시사항은 방금 얘기한 거죠. 순서대로 하라고. 나머지는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를 해 보시고 이상 없으면 여기가 10점입니다. 자, 10점인데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 이 중에서 뭐 글씨를 바꿔봐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배운 거 있죠. 컨트롤 H를 사용해 가지고 찾을 내용과 바꿀 내용을 한 다음에 한 번에 모두 바꾸기 해서 바꾸시면 되고요. 또 요창에서 나오시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제가 이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1번, 2번, 3번, 4번, 요 외곽선, 윤곽선이죠, 윤곽선. 얘를 갖다 없애보라 할 때가 있습니다. 없애보라 할 때는 어디서 하시는 거냐? 그룹 해제에 가셔서 개요 지우기라고 있죠. 요 개요 지우기를 하시면 지금처럼 옆에 있는 윤곽선이 사라진다.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 나오는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이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요거까지 하고 2번 시트까지 하고 체크할게요. 2번 시트는 정렬인데요. 정렬은 훨씬 더 쉬워요. 정렬은 자, A3에다 놓고 바로 정렬 들어갑니다. 정렬 박스 눌러서 정렬 들어가 주시고요. 자,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포원의 포지션을 기준으로 지금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여기다 여러분들이 직접 칠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투수. 아까 얘기했었죠. 투수 엔터, 포수 엔터, 내야수 엔터, 외야수 엔터를 치고 이 순으로 내가 정렬할 거야. 그럼 추가하면 밑에 나온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확인. 자, 그러면 정렬 기준이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순으로 정렬이 된 걸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문구가 중요해요. 동일한 포지션인 경우, 즉 얘 포지션이 정렬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기준을 추가하라는 얘기죠. 뭐 가입 기간에 셀 3개 RGB 216점, 228점, 128이라는 게 셀 색을 눌러보시면 얘예요. 별건 아니고 이 색상의 이름이 RGB 넘버가 요 넘버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어디에? 위에 표시되도록. 그러면 확인 끝난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선은 지금처럼 포지션을 먼저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를 하고 투수 중에서는 이 RGB 값이 위에 올라가도록 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쉽죠? 쉬운데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벌써 20점짜리 한 겁니다. 20점.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된 거 한번 볼까요? 우선 뭐부터 해라? 그죠? 정렬부터 한다. 정렬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렬 기준은 여기 순서는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에서 나와 있는데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 필기하실 때는 약간 꼼꼼하게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기할 때는 시킨 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봐주시면 되겠다. 부분합 들어가서 체크해 주시는 거 여기 나오죠? 요 그립 여기서 그룹 항목은 뭐 그룹할 때 정렬 기준이 되고요. 함수와 부분합 계산의 영역 체크해 줘라.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자, 한번 봤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까 1번 시트 하다가 내가 잘못했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면 범위를 주시고 부분합에 가셔서 모두 제거라고 있죠. 모두 제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초기 세팅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초기화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시험 볼 때 보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집어 넣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정렬도 나와 있고요. 그러면 우리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번 문제.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번. 유형 1번은 우선은 정렬부터 해야 되겠죠. 데이터에 정렬 들어가셔서 자, 반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하세요. 반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 확인. 자, 그 상태에서 부분합 그룹 항목은 반이 되겠죠. 지문으로 올라갑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의 합계. 지금 평균 선택되는 거 해제해 주시고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의 합계. 됐나요? 그죠? 그 다음에 확인. 자, 한 번 더. 부분합. 영역은 똑같아요. 예의 뭐? 그죠? 평균을 구해라. 라는 거죠. 평균. 아, 평균의 최대네요. 잘 읽어봐야 되겠네. 그럼 나머지 다 해제해 주시고, 평균의, 그죠? 최대를 구하세요. 새로운 값으로 대체 무조건 두 번째 할 때는 해제해 주셔야 된다는 거 확인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맞는지 지문하고 비교해보고, 이상 없으면,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합계를 구하면, 합계는 나머지는 최대면 최대, 평균은 평균이라 표시되는데, 합계만 유독 요약이라고 표시가 돼요. 근데 어떤 지문에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죠. 요약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뭘로 바꿔봐라? 요약을 합계로 바꿔봐라. 그러면 요약을 합계로 컨트롤 H 눌렀습니다. 지금 단축키. 모두 바꾸기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자, 보이시나요? 한 번에 바뀐 거. 왜 이렇게 하라 하냐면 이게 표가 지금은 짧은데 되게 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실수하다가 놓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라도 실수가 있으면 빵점입니다.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분석 작업 2번 보겠습니다. 정렬, 배송 지역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그죠? 이 동일한 배송 지역인 경우, 이 얘기가 뭐예요? 밑에다 기준을 추가해봐라 이거라 했죠, 아까. 수령인의 세기, 수령인의 셀 세기. 이 RGB 값이 뭐라고요? 요게 RGB 값 146.208.81한 거죠. 아래에 표시되도록 시킨 대로. 확인. 예,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면, 자, 마찬가지죠. 두 번째 문제도 ICT 기반 스마트팜 현황표에서 그림과 같이 부분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렬부터 한다 했죠. 정렬 A3에다 넣고요. 데이터의 정렬. 정렬 기준은 ICT 제어 수준을 가지고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세요. 확인. 자, 그 바로 부분합 들어갑니다. 여기는 뭐예요? ICT 제어 수준이 그룹 항목이 들어가겠죠. 마찬가지 지문으로 올라가서 품목명의 개수. 그러면 농가 면적 선택 해제해 주시고 품목명의 개수 확인. 한 번 더 부분합 들어가시고 시공비 농가 면적의 평균 하기 전에 품목명 먼저 해제해 주시고요. 시공비 농가 면적의 평균 제일 중요한 거 새로운 값으로 대체 해제 확인. 그 다음에 교과서랑 비교해 봅니다. 이상 없으면 넘어갑니다. 자, 괜찮죠? 쉽죠? 쉬운 대신에 잊어버리면 안 돼요.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분석 작업 2번.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표 1에 분류, 체육, 공예, 분류를 그러면 정렬 분류를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입력하세요. 뭐를? 체육, 공예, 음악 순으로 정렬해라. 추가, 확인, 체육, 공예, 음악 순으로 정렬하기로 했고요. 동일한 분류인 경우 기준을 추가해봐라. 강의 요일에 셀 3개 요 RGB 값이 어디에 표시되도록 위에 표시되도록 확인. 이게 끝났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지금 하시면서 이거 말고도 제가 항상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는 2개씩밖에 풀어드리지 않거든요. 실전 문제 유형을 원래 교과서 보시면은 3번 4번도 또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시트 보시면은 거기에 완성형이라 해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에 문제 유형 완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저번에 우리 실기 파일 받았잖아요. 거기 파트 1, 2, 3로 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챕터 1부터 챕터 13까지 되어 있는데 들어가시면은 완성 답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이 답을 비교해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꼭 4개 다 풀어봐라. 물론 나중에 기출문제도 풀어 드릴 거예요. 천천히 나오고 있습니다. 천천히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커말 같은 경우에는 이론과 실기가 매주 있는 수시 시험이다 보니까 우선 이론부터 합격하고 오셔야 돼요. 이론부터. 만약에 내가 아직 실기를 하기에는 좀 이론이 준비가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이론을 먼저 공부하시고 이론 시험 보고 나서 오시고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커말 일반,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에는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안 올렸는데 스프레드시트 부분은 제가 올려놓은 게 있죠. 그거 보고서 이 과목 공부해 주시고요. 1과목은 단순 암기예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1과목도 올려달라고 하는데 1과목은 나중에 필요하면 올리겠고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제가 기껏해봤자 할 수 있는 게 찍어드리는 것밖에 못해요. 이거 자주 나와요. 이거 자주 나와요. 그래도 그것도 필요하다 하시면은 나중에 제가 정리해서 한 15회분? 15회에서 20회 사이로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과목은 끝났으니까 1과목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한 12, 3회 부분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할 테니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는 시나리오 작성하고 데이터 통합하기 챕터 10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